오케이, 녹화 눌렀고요.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은 다들 기대하시다시피, 뭐, 영업이 어쨌든 잘 되는 달이죠. 때마침, 그, 경험생물표 변경 이슈도 있고, 또 종신보험 이슈도 1월 달부터 끌고 오던 종신보험에 대한 이슈도 완전히 종결을 지을 태세죠. 그래서 첫째 주는 여기 내용에는 어쩔 수 없이 뺄 수밖에 없었는데, 첫째 주에 어쨌든 3월 10일까지, 3월 10일, 8일이지만 가상입금 계좌 어떻게 해서 10일까지는 되겠 것 같긴 한데, 첫째 주에 아무튼 종신보험, 현재 판매되는 종신보험이 모두 종료되고, 새로운 형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환급률을 낮추는 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첫째 주는 이제 무조건 종신보험 하셔야겠죠. 종신보험부터 일단 영업을 최대한 할 만큼 하고 나서 11일부터 암보험이라든가 수수비 보험 이런 쪽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3월에는 첫째 주부터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 염려 중점을 두시고 영업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주는 일단 종신보험부터 돌려고 본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암보험이라든가 질병보험 위주로 이렇게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각 사별로 한번 소식지 한번 보고 갈게요. ABL 생명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질환들과 변동사항은 없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DB 생명은 왜 이게 나왔지? 그, 신사품이라 뺐구나. 어쨌든 암보험 신사품이 나왔고, 예, 그다음에 치매보험 이 데이터를 2019년 데이터를 산출할 수 없어가지고 치매보험에 대한 자료를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를 넣을 수 없었는데 어쨌든 치매보험도 4월 달부터 보험료가 좀 많이 오르는 담보입니다. 종신보험 1주차에 종료될 예정이고요. DGB생명은 변동사항 없고요. 그다음에 KB라이프 역시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KDB생명은 치매보험하고 암 관련 담보 여러 가지 담보들을 가입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납 KDB생명 환급률 괜찮죠. 그래서 이 상품도 1월 첫째 주까지만 이제 유효합니다. 웨트라이프 생명은 큰 변동사항 없고요. 교보생명 역시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동료생명도 변동사항 없고요.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변동사항 없어도 이거 한 번씩은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동양생명이 어, 아주 그냥 황금률 건강보험 쪽으로 완전히 그 가입 금액을 확 올려서 팔 수 있는 담보는 많아요. 물론 이제 보험료는 비싸겠지만 그래서 동양생명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나생명은 치매하고 수술비 담보에 대해서 보장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병 수술비 100만 원으로 돌아왔고요. 치매는 총 매월 250만 원 보장하는데 5등급 재가시설 100만 원, 그 다음에 1, 2등급 재가시설 50만 원, 그리고 간병생활자금,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재가 및 시설 급여 매년 진단을 받아야 되지만 요거는 진단만 받아도 매년 주는 100만 원, 매월 이거 합쳐서 250만 원 플랜, 그리고 치매 진단비, 그래서 수술비라든가 이런 치매 보험은 3월 달에 좀 끝내셔야 될 담보입니다. 미래셋은 변호사 없고요. 삼성생명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는 방향을 생명보험사들도 종신보험 쪽보다는 이제는 건강 쪽으로 갔어요. 확실해요. 확실하게 턴을 했습니다. 이제 삼성생명 보더라도 일단 이 사전이 아니라 12번입니다. 12번. 최대 12회 보장되는 암 진단비를 출시했고요. 그다음에 그 얘네는 10년간입니다. 10년간.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암 주요 치료비를 5년간만 보장하잖아요. 근데 삼성생명은 최대 10년입니다.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 보장이
2024년 암 보장에서 가장 많이 이 선호해야 할 담보로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삼성생명에도 출시했다는 얘기는 그 후발주자들도 뭐 하나하나 교보 지금 없는 여러 회사들도 다 아마 출시할 것 같아요. 4월에 개정되면은 대부분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출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담보를 좀 열심히 뭐 공부할 것도 없죠. 그냥 되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폭넓게 보장을 하는 담보죠.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좀 유념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는 암치료 보장이 있긴 있는데 그 점수별로요. 요거 제가 비교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볼게요. 그게 변동사항 없고요. 서부 변동사항 없고 하나생명은 뭐 언더라이팅을 강화시키는데 이거 다 3월, 2월 달부터 계속 오던 거라서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한국생명 역시 뭐 큰 변동사항은 없는데 그 간병인이 그 일반형 같은 경우는 20만 원, 6만 원이고 최진형은 15만 원, 3만 원인데 10년 후에는 36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간병인 사용을 이제 하실 분들은 만약에 요양병원을 좀 지금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기본형 그다음에 야, 보험료 차이는 제가 볼 때 별로 없던데 최진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최진형 15, 3만 원, 10년 뒤에 두배 되는 요 플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DB 선보는 뭐 이제 암 말씀드렸다시피 암 치료비 요거 유행하고 여기 뭐 다인실하고 상급 질병 수술비 100만 원, 요 상급 종합병원 플랜 요 플랜을 좀 많이 미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KB 손보 같은 경우는 뭐 계속 특별하게 변동사항 없고 그 다치면 보장받는 상해보험이 출신을 했어요. 그래서 경증 상해 진단 시 5만 원, 그다음에 중등증 50, 중증 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 휴일에 설계를 해보긴 했는데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 설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험료 채워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설계를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다치면 보장받는 상해보험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상해나 운전자 보험 쪽은 이제는 요 상해 진단비 쪽으로 많이 그 담보를 업셀링 하는 것 같습니다. 농협선보는 뭐 큰 변동은 없고 롯데선보도 역시 요 5년간 보장되는 암 주요 치료비 요거를 출시를 해서 여기 이렇게 어, 그 암보험을 강화하고 있고요. 메리츠 화재도 이번 달에 암 주요 치료비를 출시를 했습니다. 뭐 이번 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삼성화재는 뭐 특별하게 변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난달부터 간병이라고 1인씩 위주 갖고 물론 이제 삼성화재도 그암 주요 치료비 있습니다. 하나선보는 2월 달에 그 카메론 간편보험 출시한 거랑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암보험 출시를 했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암 주요 치료비를 내놨어요. 근데 다른 회사들과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은 요 바로 부정 플랜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건이야 다들 아시겠죠. 다들 보시면 여기 뭐 당사 타사 또는 암 진단비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유지 그다음에 5년간 암 무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사고 이력이 적은 모집자들 중에서 요 바로 부자 플랜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회사들보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어 물론 여기도 암 주요 치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1인실 입원당 없는 그 상품에 출시를 했고 뭐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한국화재는 뭐 2월 달에 6090 출시를 했고 뭐 바로 부장 플랜은 4월 달에 그 일반 보험 건강체는 중지를 한다는데 이것도 가봐야겠죠. MG 손보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하나 손보 역시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AI 손보도 특별한 거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 중요한 점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첫째 주에 종신보험이 끝난다. 두 번째, 회사별로 암 진단 주요 치료비를 좀 많이 내놓고 있다. 이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신상품도 많이 없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변경사항이나 이 앞에 내용 넘어가고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거절 처리인데 여기에 대한 뭐냐면 핵심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어, 그 보통은 우리가 이제 PT를 하고 나면은 고객하고 이제 마지막 3분 클로징을 할 때 고객이 내놓으면은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 말고 미리미리 좀 상담하면서 이 복선이나 소설 같은 경우는 복선을 깔아두거나 또는 이렇게 선거절 처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절 처리를 통해서 미리 고객이 거절 처리할 거절할 것으로 예상되는 답변을 미리 이 답변을 해놓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우산 조구 과정 우리가 해서 네 가지 유형만 네 가지 유형 정도는 상담할 때 미리 녹여주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비용이 부담된다는 내용 당연한 거고 자료회사 당연히 결정해야죠. 그다음에 뭐 보험회사에 대한 걱정도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 상품을 잘 가입할까 뭐 이런 내용도 되죠. 거기에 대한 답변 하나하나 예상인데 그래서 그거를 미리미리 선거절 처리를 해두면은 클로징은 더 손쉽게 빨리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워낙 세일즈 도서나 세일즈 영업하시는 프로세스 단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화법이죠. 사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3월달에 빨리 클로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3월 영업 이슈 요약을 해보면요. 기준금리는 이제 3.5% 동결됐고, 아홉 번째 동결입니다. 미국 역시 또 동결했고요. 그 다음에, 경영상표 변경이 97, 평균 수명 90, 여성이 90.7세죠. 예. 신암 치료비 요거 여러 회사들이 계속 참여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통합형 안보험 삼성하고 DB생명이 출시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 그다음에 통합상해진단비 이번 달에는 KB손보가 나왔고요. 네, 수수비 보장 늘어날 뭐 연금보험 사실 연금보험도 많이 해야 되는데 연금보험은 다음 달 4월부터 좀 다시 뭐 수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연금보험 할 거를 종신보험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4월 돼봐야 될 것 같고 현금률 120% 이하 감소 권고했는데 듣기로는 110%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될 것 같아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는 설계사끼리만 알아야 될 내용이죠. 병원생표가 변경됐다고 해서 보험료가, 원래는 여자분도 알다시피 병원생표가 변경되면은 2019년 4월에 변경했었거든요. 병원생표가 변경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연금보험이나 질병, 암, 수술 이런 것들은 보험료가 증가하고 종신보험은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또 4월 되면은 보험사에서 신상품을 내놓기도 하고 또 하필 이때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무해지 보험을 없던 회사들이 출시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무해지 50%였는데 무해지형 10%를 내놓기도 해가지고 사실 보험료가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영업하실 분들이 3월 달에 가입했던 걸 애써 깨고 다른 회사로 가입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도 했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적입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됐었구나. 이거 알고 있고 실제로는 아까 우리가 영업할 때는 당연하게도 연금보험료 감소하고 연금보험과 질병보험료는 보험료가 오르고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내려간다. 대신 종신보험은 병원생명표 변경보다는 환급률 줄어드는 이슈가 더 크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실제 그냥 백데이터입니다. 근데 요거 2019년 3월에 판매됐던 종신보험이거든요. 요거 저해지형 아니죠. 그 당시에는 무해지 저해지가 전 회사에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2016년 제가 알기로는 저해지 종신보험이 2016년 ING 생명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 표준형 종신보험입니다. 그때 우리 뭐
추가납이 2배 해가지고 많이 이런 컨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KD 생명이 많이 KD하고 신한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남자는 4%, 여자는 3% 감소했습니다. 이때 다행히도 요거 예정이율이 대부분 그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보험료가 조금 이제 변동이 없거나 오른 회사도 있죠.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연금액인데, 그러니까 2019년 이게 이제 3월하고 4월인데 그 다행스럽게도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3월 달 공시율하고 4월 달 공시율이 변동한 회사가 하나생명밖에 없었어요. 하나생명 그 0.01% 감소한 것밖에 없으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봤더니 월 연금액 따지면은 별로 안 되지만은 이걸 100세까지 수령했을 때 감소액이 평균 860만 원 정도 감소합니다. 100세까지 행금시 그 연금액은 확실히 감소를 했죠. 예,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 예비에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또. 예, 하여튼 평균적으로는 감소를 했습니다. 연금액이 확실하게. 그다음에 암진단보험료인데요. 메리츠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하여튼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이거 오타 아닌가 싶은데? 고해감이 이렇게 증가할 리가 있나? 하여튼 여기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4월 자료라서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 차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 10대 고해감에서 아마 16대 고해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은 보험료가 엄청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또, 이 정도면 납득할 수 있겠네요. 현대해상. 그다음에 KB손보 이 정도면은 적당하게 올랐겠네요. 근데 하나손보는 그 당시 많이 줄었어요. 네, 하나손보는 줄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생명에서 낸 소시지 중에 일부인데 약 1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대 혈관 진단비는요, 대체적으로 뭐 메리츠는 줄고 현대 DB는 감소했고 KB손보랑 하나름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선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심내혈관 진단비는 어, 위험률 인하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을 거란 말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수술비 보험인데요. 그러니까 질병, 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수술입니다. 수술비 진단비는 전체적으로 올랐죠. 예, 그래서 수술비 보험이 좀 많이 올랐어요. 평균 남자는 10%, 12%, 여자는 4% 정도 보험료가 인상됐습니다. 이번에도 수술비 보험료가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충 요약을 해보면은 암 5%, 연금액 감소, 수술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2019년 당시에는 평균적으로 이랬다. 이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운전자 보험인데, 우리가 이제 그 운전자 보험 많이 가입을 했고, 또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지만,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사에도 나왔는데 은평구에서 79세 운전자 하시는 분이 어, 뭐 급제동 제동 가속기 변속 이걸 잘못하셨는지 거리에서 급가속을 해가지고 한 14명 정도가 사상자가 중경상 입원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도 고령화가 되면서 어쨌든 이제 고령 인구가 늘면서 교통사고, 고혈당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죠. 특히 운전자 단독사고가 61세 이상이 거의 뭐 40%나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사고도 많고 고령자분들, 그다음에 고령자분들이 사고 내면은 뭐 내가 잘해서 뭐 남이 사고 내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보행자 사망도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노인 사망자 비율 중에 보행자 사망 수는 줄어들고 있고 근데 노인 사망자는 약간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특히 이제 OECD 평균이 1.9명이거든요. 10만 명당. 근데 7.7배니까 거의 OECD 평균의 4배나 정도 되는 보행자 사고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이제 통계가 어,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연도가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횡단 중 344명이 사고를 냈는데 그중에 횡단 보도의 사고가 191명이라는 뜻은 그 그러니까 법규를 위반하신 분들이죠. 그 노인분들 중에는 유독 그 무단 횡단이나 그 도로가 없는 곳에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 횡단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만 보더라도 내가 잘한다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운전자 보험이 더 필요하고 좀 합의금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오타인데 한 번도 교통법규 위반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 사고 중 법규 위반 사고 현황입니다. 이게 법규 위반 사고인데 대부분 다 법규 위반 사고죠. 예, 운전자 보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운전자 보험 하시라는 얘기고요. 네, 통합사고 상해 진단비인데 3, 4월 철에는 일시적으로 등산사고가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1년보다 뭐 연중 평균은 당연히 가을에 등산을 많이 하니까 가을이 많겠지만 1, 2월보다 3, 4월이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특히 조난이라든가 실적 사고를 좀 많이 당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3월 달이 되면서 그 그러니까 개인 이동장치 사고도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가 사고 나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 보행자도 있잖아. 교통 그 PM 신학기가 되니까 애들이 대학생이라든가 요즘 중고생도 그냥 타던데 그런 타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다치면은 당연히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통합상해진단비로 준비하자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삼성부터 하나까지 거의 모두 대형 선보사들이 통합상해 진단비를 내놨고요. 그래서 출시 기념으로 KB선보가 가장 높은 진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암 치료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 어, 신암 치료비, 그러니까 주요 암 진단 후 주요 치료비 삼성 이 상품을 개정해서 출시를 했고 한국생명은 2월 23일에 출시를 했고요. 네, 메리츠하제 또또암, DB생명 신상품, 하나손보도 신상품 내놓으면서 담보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롯데손보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해는 암 치료비를 요 담보로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담보에 항암방사선도 들어가고 당연히 암 진단 받으면 수술하니까 암 수술비도 들어가고 암 통원비 통원하게 되면 통원비도 나가니까 여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 암 치료비가 암 진단비 외에도 여러 가지를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암방사선 치료비도 좋고 암 통원비도 좋긴 한데 요 주요 암 치료비 담보가 결국엔 앞으로 암 담보의 대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됩니다. 암 주치료 일단 요 삼성화재 약관이긴 한데 어 2천만 원씩 5년 하니까 최대 1억이죠. 그다음에 요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 치료가 연간 합산 1천만 원을 넘게 되면은 1천만 원 단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5년간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암 치료에 포함되는 거는 뭐 로봇 수술, 당연히 항암제도 되고요. 여러 가지 뭐 중일자 가속기도 많이 당연히 포함되죠. 근데 이제 안 되는 게 당연히 명령약관 이거 당연히 아니고 진찰로 입원료, 마취료, 검사 이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정도만 알면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삼성생명처럼 뭐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든가 또는 보험료 납입 방식이 갱신이라든가 비갱신이라든가 이런 차이 정도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재발암도 얘는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이암 진단비 같은 경우 포가입하면은 전이암만 되기 때문에 이 원발암 되신 분들만 있을 경우는 보장이 안 되지만 또 얘는 전이암까지 되니까 확실하게 얘가 폭이 넓죠. 그, 현재 보험료 계산이 가능한 회사 비교를 해봤는데 삼성, 현대, DB, 한국생명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는 보시고 DB생명 같은 경우는 그 연간
타사는 연간 2천인데 얘는 연간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입 금액이 제가 조금씩 다르다겠죠. 가입 금액이 좀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아까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종합보험하고 간편의 같이 있죠. 그다음에 현대해상은 안보험, 간편보험, 그리고 DB손보도 역시 종합, 간편 이렇게 한번 이렇게 플랜이 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블페이 암치료가 나오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끌리지 않아가지고 잘 안 넣거든요. 근데 이번에 암 주요 치료비를 보험사들이 많이 내놨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제가 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치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갑상선암 지듯이 관수술 할 것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암 수술 관여하면 2점이 되잖아요. 2점. 그다음에 항암 치료하면 3점, 3점이죠. 그러면 이제 3점이니까 요거 이제 최대로 가입하면은 5천만 원 보장받고 그다음에 유방암 진도시 이제 간염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2점이 되잖아요. 2점. 뾰족함을 했어요. 그럼 2점. 항암 방사선 치료했어요. 그럼 1점. 아이고, 1점. 그래서 5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억 원을 보자면은 이렇게 점수대로 치료 과정을 점수로 구분을 해가지고 더 큰 치료를 받게 되면은 2점, 기본 치료만 1점 이렇게 해서 더해서 보장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비 선보 보장 예시인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가입 금액만 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흥국생명하고 DB손보, 메리츠, 신한생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 사별로 뭐 납입 방식이나 보장 한도 이런 거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약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 차이만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흥국생명은 무해약 환급금이고 DB손보는 보장이 약간 좀 다르고요. 여기 3천만 원, 2천까지는 모든 암이고 3천만 원은 유사암, 전립선, 유방암을 제외한 암이고요. 그다음에 메리츠 화재는 20년 갱신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신한생명은 무해약인데 약간 보장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약간 보장 금액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네 개 회사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암 주요 치료비 더블페이 어떤 게 좋은 게 모르겠다. 그러면은 회사를 특정 짓기는 좀 그런데 DB손보로 하면 되긴 합니다. DB손보는 암 진단비도 가능하고 암 주요 치료비도 있고 더블페이 암 치료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당연히 암 진단비는 암 진단비만 주고 끝나죠.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암 주요 치료비는 대신에 보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2천만 원은 가입했는데 암 진단비의 2배 정도 보험료가 되네요. 예, 2배 정도 됩니다, 보험료가. 2배까지 아니라 1.5배, 8배, 1.5배, 1.8배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더블페이 암 치료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일반암하고 유사암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사암으로 진단을 받더라도 좀 중증 유사암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중증 유사암이 될 경우 뭐 관여 수술을 하고 뭐 항암 치료도 좀 비용이 높은 걸 받게 되면은 좀 고액 보험금을 받게 되겠죠. 단점은 그 반대가 되겠고 대신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보험료도 저렴하고 일반 유사암 구분하지 않고요. 그래서 더블페이는 또 이런 장점은 또 있어요. 그래서 세 개가 각 뭐 암 진단 이런 장단점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삼성생명에서 이걸 눈여보면은 이게 조금 향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암통원 일당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동해생명이 가장 높고 항암 치료는 미래셋에서 6천까지 가능하도록 상품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는 통합일당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달 자료부터는 통합일당을 좀 줄일까 합니다. 통합일당보다는 암 주요 치료비를 한꺼번에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거든요. 왜 항암 방사선 치료 5천만 원이 가능한 회사들이고 요게 미래에셋은 6천까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합형 암보험을 이제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생명에서도
통합병안보험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어쨌든 밑에 있는 그 2, 3, 4 이런 회사들도 다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생명 통합암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총 12개 그 그룹을 짓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쭤보시는 분이 통합형 안보하면은 뭐가 어떤 회사를 해야 되냐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어 많이 메리츠가 될 알때라는 오해지만은 또또함은 30그룹이잖아요. 근데 많이 구분한 만큼 좋겠죠. 그런데 그게 어느 암 종별로 가입 금액이 차이가 크게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좋다고 저는 딱히 말할 수가 없긴 한데 어쨌든 일반암보다는 통합형 암이 낫긴 낫겠죠. 왜냐면 일반암은 어쨌든 한 번 진단받으면은 모든 암이 종료되고 요 뭐 위안받으면은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위안받으면은 다음에 대장암 맞게 되면은 또 진단비가 나오긴 하니까 그래서 통합형암 보면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고 가져가시고 전이암 진단비는 제가 통합형 전이암은 뺐는데 통합형 전이암까지 비교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좀 업그레이드 삼성생명 설계를 못 해가지고 못했는데 4월 달 통합형 전이암까지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 기존에 이제 전이암 진단비를 좀 하려면은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이암이 림프절 같은 경우는 C77이거든요. 근데 특정 전이암은 C78부터 C80입니다. 근데 C80은 안 주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화, 삼성화재, KB손 같은 경우는 C80이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C80 제외가 안 되는 뭐 이런 회사들, 예, 동양, 롯데, 흥국, 현대, DB, 메리츠 뭐 이런 회사들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전이암 진단비를 비교를 하자니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암 주요 치료비로 넣으면 다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암 주요 치료비를 이렇게 되면은 원발암이라든가 또는 그 재발암, 잔여암, 그다음에 뭐 전이암 같은 경우 구분 없이 다 보장을 하기 때문에 굳이 전이암까지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앞서 암 치료는 이제 그 암 주요 진단 주요 치료비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간호간병의 핵심은 아이고, 이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일단 상급병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은 끝낼 줄 알았더니 계속 이어가긴 하네요. 그래서 계속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접근할 때 우리가 이런 걸로 하면 좋겠죠. 실손 가입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1인실 입원하면은 병실 차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80만 원 하게 될 경우 병실 차액으로 하면 50% 90만 원, 그다음에 6일간 입원했기 때문에 일평균 15만 원인데 10만 원 부잖아요. 그래서 6일은 6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60만 원은 상급병실 종합일당 상급병실 1인실 입원 일당 가입 시 전액 보상이 가능하죠. 요 예입니다. 그다음에 상급종합병원 예시고 흥국생명은요. 어, 기본형 같은 경우는 15, 26까지 가능하고요. 20만 원, 6만 원까지 가능하고 최저형은 15, 3만 원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흥국생명 좀 요양병을 높게 하고 싶다 그러면 흥국생명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손해보험은 상급병실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변동 없습니다. 메리츠화재 요게 힘드는 게 메리츠화재 90세까지 되는데 이거 5만 원 제가 오늘 설계를 못 해봤거든요. 이게 5만 원 중요했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이게 좀 한 가지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 5만 원 말고 그냥 보험료만 따지면 확실히 저렴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0세 3호만 되거든요. 40세 20년 납 했을 때 18,000원하고 3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회사 KB손 같은 경우는 40세가 물론 1인실 입원이 딱 있지만
거의 3만 5천 원대니까 타사를 비교했을 때 딱 거의 반값이 맞습니다. 반값이 맞습니다. 근데 여자는 좀 비싸네요. 그 남자는 반값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보험료 그다음에 90세까지 된다는 측면에서 메리츠 이 간병인 사용 플랜 요게 좀 당, 당분간 인기를 많이 끌 것 같아요. 뭐 이제 치매 니즈 보시면 되고 부정맥 젊은 요즘 뭐 젊은 2030대 2030대 고혈압이 늘어나서 10년 내간 진단비도 같이 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 고혈압 환자 2030 고혈압 환자가 막대 그래프고요. 10년간 환자 수가 되겠습니다. 계속 늘고 있죠. 그래서 어, 이대혈관 진단비 1천만 원하고 부정맥 2천만 원 플랜입니다. 요거는 여기는 부정맥 2천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오른쪽은 1천만 원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2천만 원이 되고 흥국생명 다재다능에서는 2대혈관 1천만 원, 3040까지만 40세까지만 요 플랜이 가능하죠. 그래서 젊은 세대는 이것도 괜찮은 이 흥국생명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세까지는 흥국생명, 41세부터는 동양생명, 간편이 1천만 원밖에 안 돼서 좀 아쉽게나 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부정맥만 하겠다 그러면은 이 US 플랜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본 기사 중에 이제 생명사에서는 이제 앞으로 그 종신보험 말고 이 심리관 쪽으로 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하나생명 더 H 베이징 말고 프리미엄이거든요. 더 H는 무해지고 프리미엄은 저해지인데 얘의 플랜의 특징은 어 그러니까 그 환급률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도 보장이지만 환급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반 최직령 5천만 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예를 들어 40세 10년 납이 30만 원이지만 10년 차에는 102%가 됩니다. 그러면서 보장 금액이 두 배가 된다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생명 자체적으로 많이 팔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GA 쪽에는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GA 자체적으로는 좀 안 맞긴 하죠. GA는 환급률보다 일단은 환급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고 보험료도 좀 비싸고 오히려 보험료 작은 쪽 저렴한 쪽으로 가죠. 그래서 베이직이 우리 쪽에는 맞을 것 같긴 하고 전체적인 GA 입장에서는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 하나생명이 보험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요 보험료 비교는 2월 달 걸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생명이 그 내열관하고 허위손 진단비는 손해보험사들보다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생명사들이 향후 내 심내 쪽으로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DB손보고요. DB손보는 그 4대 순환계 질환비 1천만 원이고 KB손보 요 오텐텐 같은 경우는 40세까지 부정맥 진단비 1,500이 500까지입니다. 1,500입니다. 이대 혈관 통합 플랜은 요 보시면 되고 수술비인데 그 역시 이제 전체적으로 50대, 70대가 제일 많고 눈여겨볼 수술은 40대에 제왕절개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시기가 좀 많이 늦어졌다는 뜻도 되죠. 뜻도 되고 고령 산모들이 제왕절개를 많이 선택하고 있다라는 뜻을 방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술비 보장을 볼 때 제왕절개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제왕절개 해봤자 수술비 보장이 많이 높질 않지만 어쨌든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왕절개도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죠. 뭐 슬관절 수술이 80대도 등장했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무릎 관절은 뭐 해야겠다라는 뜻이겠죠. 아, 예. 다빈도스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 삼선생명 요거 아침에 제가 설계를 못 해가지고요. 줄어드는 거 하셔야죠.
근데 이제 수수비는 이제 동양, 신한, 흥국, 여기 없지만 라이나 이렇게 되겠죠. 100만 원. 라이나가 무릎으로 하여튼 라이나가 계속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릎, 한국생명, 신한생명, 손해보험은 뭐 손해보험이 수수비를 좀 많이 저는 줄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삼성 화재만 빼고 삼성화재는 어쨌든 중수수비를 생보용으로 내놔서 좀,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타사들은 변동이 없거나 여기 요처럼 이 특정 수수비를 내세우면서 한도는 올리되 보장은 축소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질병 수수비만 할 거면은 생명이 더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 삼성화재 지난달과 마찬가지고 5종 수술 동시 가입 플랜, 네, 이거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제가 괜찮다고 보는 게 이제 하나손보 지난달까지는 이제 여자만 가능했는데 2월 중순부터 상품을 개정하면서 남자도 가입하게끔 상품을 출시했죠. 더 건강한 한아름 종합보험입니다. 그래서 타사들은 정신병 요양병원이 안 되지만 이 하나손보는 정신병 요양병도 가능하고요. 무사고 할인도 있고 50만 원부터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고지용으로 가입하면 50세 남녀가 6만 원대지만 건강고지용 8년용으로 하면 5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급여긴 하지만 실손보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요 하나손보죠. 물론 여기 제가 이번 달에는 뺐지만, 참고로 비갱신형은, 비갱신형 상해질병 치료비는 하나 손보만 가능합니다. 대신에 걔는, 하나 손보는 5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부터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단점이긴 하죠. 그래서, 어, 일반적인 경우는 하나 손보 이 상품을 더 건강 하나는 종합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유병자 보험에서는요, 제가 유병자 보험 플랜은 전반적으로 그 각 암, 뇌, 심뇌심 뭐 통합 파트에 섞어가지고 여기서는 별로 없는데 여기서는 요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보장 플랜인데 이 소리 소문 없이 줄이는 회사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보장 플랜은 이런 조건들을 좀 보셔야겠죠. 한국화재는 지금 치사하게 10년간 무사고가 뭡니까? 이게 10년간 무사고입니다. 한국화재. 어쨌든 축소하긴 한다고 해요. 네. 10년간 무사고 MG손보가 솔직히 제일 좋긴 하죠. 5년간 무사고에 암내 심도 되고 신한생명도 괜찮긴 한데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신한생명은 뇌하고 암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뇌하고 허혈성 진단비가 굉장히 높죠. 비쌉니다. 그러니까 암만 할 경우에는 신한생명도 좀 괜찮죠. 보험료도 괜찮고 바로 부양 플랜 조건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그러니까 암만 할 경우는 신한, 암내심을 할 경우에는 MG손보 10년간 무사고까지 하면 한국화재 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플랜입니다. 플랜. 그러니까 바로 보장 암하고 암통원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그 암통원이 일반은 최고 8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3호 간편은 최고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장 암 플랜이 되겠습니다. 신한생명, 한국화재 사고 NG손보 바로 보장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대진을 섞업한다면은 암은 신한, 그다음에 이대혈관은 여기 MG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변액보험입니다. 변액보험은요, 뭐 특별한 아직 건 없지만 일단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죠. 일본 오늘 자로 봤더니 여기 10년간 일본이 거의 2배 상장했는데 오늘 또 4만 포인트를 넘었다고 해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부러울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이거든요. 요게 10년간 386% 상승입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여기는 S&P, 다우, 여기 프랑스,
독일. 그러니까 역시나 미국이 제일 좋죠. 미국이 짱입니다. 이러니 다들 미국 증시로 가죠. 예. 그리고 이게 이 순위가 아, 그 세계 증시 크기 순위도 됩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여기 영국이 빠졌거든요. 영국, 독일 뭐 이랬으니까 세계 증시도 이런 순서입니다. 여기 빠진 애가 홍콩인데 홍콩하고 상해 중국 증시도 있는데 중국 증시는 우리보다 더 처참합니다. 국내 지수는 정체 중인데 오르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고 지수 대비해가지고 다른 회사들은 다른 국가들은 이 진작에 지수 넘어서 막 돌파하고 막 이 난리치고 있는데 우리는 20%씩 거의 20%씩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 상식이니까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경험생표 변경과 연금 수요 방식은 종신하고 상속은 영향을 받는데 확정 기간하고 신적 배당은 경험생표와 무관합니다.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경험생표 변경 시 영- 영향을 받게 되는 거는 여기 개인연금 종신형 또는 부부연금 종신형 뭐 이런 형태의 연금형들은 경영세무 변경 시 연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뭐 실적 배당은 뭐 당연히 변경사항은 없죠. 상품이 변경되지 않는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단기나 종신보험입니다. 이게 첫째 주의 핵심이죠. 첫째 주는 무조건 이거 해야 됩니다. 일단 종신보험 환급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들 문자 받으셨겠죠?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로부로 종신보험 판매가 종료되고 다음 주나 또는 뭐 상품 개정을 거쳐가지고 환급률이 감소된 형태로 나올 예정입니다. 뭐 장기 유지 보너스나 납입 유지 보너스 뭐 이런 보너스를 줄이던가 아니면은 뭐 사망보험금 구조를 변경해가지고 환급률을 낮추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급적 환급률이 110% 이하가 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어 어쨌든 환급률이 뭐 1월달 예시를 보면 아시다시피 황금률이 좀 가장 큰 주축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거 일단 금융당국은 이 금융당국하고 국세청하고 입장이 달라요. 현재 나와 있는 거는 그 국세청은 당연합종신보험도 저축성보험이기 때문에 월 150만 원 그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금융당국은 그냥 보장성 보험으로 보고 있다는 뜻인데 당연히 세금은 누가 증가합니까? 국세청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확실하게 보수적으로 세금 관련해서는 그 확실하게 보수적으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지금 뭐 다시 과세 뭐 입장을 정확히 해달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이 국세청 입장을 따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자료를 만들 때도 요가 무관하게 늘 150만 원 넘게 되면은 과세기 때문에 150만 원 이하로 작업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두 가지 논란이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년 납은 DGB 매트 하나 생명이 높고 7년 납은 KDB, DGB 처부가 높긴 한데 또 요거 이제 일주일짜리죠.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내일 오전 중으로 비교 가이드북을 보내긴 하는데 종신보험은 못 보냅니다. 그래서 단기나 종신보험은 못 보냅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나 종신보험은 다음 주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어, 그냥 끝나는 대로 그 보험사들 변경이 다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정리를 해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또 4월 해야 되는데 이걸 또 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작업은 제가 따로 이렇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종신보험도 경영세표 변경에 영향을 받죠. 그, 이거, 자, 연금으로 받는 방식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선지급 연금 전환은 그 사망보험금을 감수하면서 사망보험금이 감소된 만큼 연금액을 받는 방식이 있고 아예 연금보험처럼 연금 전환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
연금 선지급 방식은 그 예정률 변경이나 병원세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대신에 이 연금 전환은 일반 연금 보험과 똑같기 때문에 병원세 변경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생명 소식자료는 무슨 말하느냐? 연금 적립 대비 5천만 원 있어요. 이거를 공시율 2.75로 10년 종신 연금형을 선택하게 되면은 3월까지는 월 226만 원이었는데 4월부터는 218만 원을 감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 8만 원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연금 전환은 경우세 변경에 영향을 받고 연금 선지급 방식은 경우세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타 알아두면 좋은 상품인데 뭐 특이한 내용은 없지만 이거 못하네. 잠시만요. 요게 제가 왜 넣냐면은 이걸 넣은 이유는요. 저도 영업을 할 때 고객분들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암보험이 80세 만기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오래 가입하셨던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하는 질문이 여러분도 아시죠? 똑같죠? 90세로 할 것이냐, 뭐 100세로 할 것이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90세로 할 것이냐, 100세로 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내려주는 것 같아요. 이 상품을 저는 다른 건 모르는데 이게 물론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좋다고 보진 않거든요. 이게 암 진단비는 가급적이면은 그 80세 이전에 많이 받아야지 80세 이후에 뭔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소용이 있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은 일단 자, 암 진단비 5천만 원, 20년 납 종신 100세 만기로 일반 암 진단비 5천만 원 가입할 경우 한국생명 다산업 통합보험을 하면은 5만 9,8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여기 빈틈없이 메꿔주는 암진단 특약으로 할 5천만 원 가입 시에는 거의 3분의 1 가격이에요. 그 대신에 얘는 80세까지는 1천만 원이고 80세 이후부터는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고객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는 지금 암진단비 지금보다는 80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80세 만기가 끝나는 분들이나 혹은 뭐 90세 이후에 1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분들한테는 좀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고객 중에 80세 만기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뭐 대략 10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이겠죠. 그분들 찾아서 한번 어, 요거를 보여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보험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여쭤보시는 것도 고객 판단을 맡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도 만만해요. 2만 원에 80세 5천 원이라면 제 생각에 제가 이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나 80세 이후에 보장이 없었는데, 어쨌든 2만 원으로 5천만 원이라는 든든한 보장을 100세까지 얻었다는 얻게 되는구나. 종신이군요. 이게 종신입니다. 종신까지 보장을 받게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상품을 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쨌든 고객한테 다양한 상품을 보장해준다, 보여준다는 입장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아보험도 그 4월 달에 보험료가 좀 늘어난다고 해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상품인데, 아까 DB생명 봤죠? DB생명 보셨을 거고, 이런 정신을 700, 이거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왜 내놨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환급률이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내놨는데, 경영정기보험은 제가 잘 주력으로 다루진 않은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영정기보험은 이제는 보험사들이 경영정기보험 쪽으로 단기납을 가고 있습니다. 경영정기보험이 원래는 아시다시피 뭐 비용 처리 위주인데 여기 보시면은 5년 7년 납을 강화를 해가지고 경영정기보험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경영정기보험까지 업데이트 해가지고 내일까지 같이 드릴게요. 그래서 경영정기보험 업데이트되고 상여보험 하나 안보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 핵심적인 내용을
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